자, 첫 번째 문제, 체내 단백질의 분해, 유비퀴틴, 이게 뭐야? 아미노산 많이 듣던 거네. 세포 내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에 성장기 어린이에게, 윗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 필수 아미노산, 체내 단백질, 제한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은 진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잖아. 필수 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한 어린이 영양제,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이번 기회에 하나 더 드리니까요. 이런 거 한단 말이지. 많이 보던 거야, 이거. 많이 듣던 건데, 세 번째 문제. 3점짜리 문제인데 뭔가 희한해. 몰 이런 단위가 나오죠. 몰이란 말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야 돼. 몰이라는 말은 결국 뭔가 질량의 단위, 뭔 단위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우리가 센티미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기준이 됐는지 알 게 뭐요? 무슨 말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센티미터라는 것에 대해서 몇 미터, 몇 킬로미터 얘 그냥 익숙하게 쓰고 있는 것처럼 얘도 그냥 편안한 대상이 돼야 돼요. 몰이 단위구나. 자, 기억의 문맥적 의미, 이 문제네. 높다 이건가? 그렇다면 높다니까 같은 단어의 다른 쓰임이네요. 요거 먼저 해결해 버릴까요? 자, 봅시다. 같은 단어의 다른 쓰임. 같은 단어의 다른 쓰임. 어떻게 푸는 거라 그랬어? 바로 환경. 환경을 확인하라. 자, 환경을 확인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 환경이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으로 구분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인지 한번 봅시다. 자, 밑줄 친 기억은 이용의 효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효율이 높다. 자, 밑줄 친 기억은 효율이 높다. 어쨌거나 높다의 쓰임이 같으냐 다르냐. 기억이지. 기억. 묻고 있는 것이고 그 높다의 환경. 그 높다의 환경이 효율이에요. 됐지? 그럼 효율이라는 건 비율이네. 수치. 차지하는 정도가 높다. 그러니까 얘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환경을 신경 쓴다고. 얘를 뭐로 바꾸지? 얘가 무슨 뜻이지 신경 쓰지 않고 환경을 신경 쓴다고. 똑같은 환경이 나오면 같은 단어일 테니까.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요거를 신경 썼어요. 자, 1번의 선택지 뭐야? 하늘이 높다. 땡. 됐지? 수치, 어떤 비율 이런 건데 하늘하고는 안 맞죠? 우리나라의 원자재 수입의 의존도. 의존도. 하니까 뭐야? 얘 정도, 수치, 비율 비슷한데? 차지하는 비율, 정도 비슷한 것 같지? 냅두고. 그 다음에 건물 높이, 목소리, 이름이 높다. 이름이 높다라는 얘기는 유명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환경상 제일 비슷한 녀석이 이 녀석이 돼. 그 정도 몇 번? 2번 다. 이렇게 하면 끝난다. 됐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같은 단어 다른 쓰임 뭐 어떻게 한다고? 환경을 본다. 비슷한 환경이 답이다. 알겠지? 일반적으로는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거. 얘는 뭐야? 수치, 비율이 나타나는 거.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단백질 정리 끝낼게요. 자, 우리 몸은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단백질, 아미노산의 수없이 많은 종류의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단백질. 그것을 우리가 섭취하면 그 단백질 아미노산을 분리하여 이용함.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 효소. 오케이? 소화효소든 무슨 효소든 공구, 도구라고 얘기했었잖아. 무언가를 만들 때에는 그 아미노산을 결합시킴. 그 아미노산에 대한 아미노산 결합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 DNA. 무슨 말이겠어? DNA는 어떻게 결합시켜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설계도 같은 녀석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근데 그 DNA에는 설계도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염색체 그릴 때 뭐 이렇게 생긴 거 이거 그리잖아. 그치? 이런 거 그리지. 생명과학 시간에. 저 생명과학 안 해요. 저 사탐해요. 근데 어렸을 때 공통과학이나 어디선가 본 적 있을 거야. 이거는 염색체. 그치?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염색사가 들어있고, 염색사. 실처럼 와 있고. 여기에 바로 뭐 있는 거야? 그 나선형 구조의 DNA가 단백질에 뭐 감겨져서 들어있고. 그럼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설계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 요만큼이 무슨 효소를 만드는 설계도.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
아미노산, A아미노산, C아미노산, D아미노산을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짐? 이런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이해돼서 그럼 요거에 맞춰서 뚝딱뚝딱뚝딱 띵 만들어서 알코올이 들어왔건 분해해야지 띵 한다는 거야. 근데 난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런 효소를 이어받지 못했어. 우리 인종은 그걸 이어받지 못했어.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알코올이 딱 들어오면 분해를 제대로 못하니까 얼굴에 한 잔 딱 마시고 야 맛있는데 하고 얼굴 빨개지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코올 분해 효소를 가진 비율이 엄청 낮아요. 무슨 말이겠어? 서양인들에 비하여, 백인들에 비하여.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에 비해서 술을 잘 못 먹어야 돼.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다들 깜짝 놀라지. 그렇잖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무슨 어학당 다니고 막 대학 다니고 막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취직한 외국인들. 항상 우리나라에서 직장 생활하니까 어때요? 하면 진짜 철인이다. 한국인들은. 왜요? 아니 일이 끝나면 식사 한번 회식할까? 회식 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셔. 2차, 3차, 노래방까지, 새벽까지. 하고 자기는 완전히 녹초가 돼서 다음날 출근할 때 하냐 못하냐의 갈림길이 있는데 자기가 뒤늦게 헐레벌떡 들어가 보면 다른 직원들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벌써 출근해서 일을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밤새 놀며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일을 하냐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근데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생명공학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백인에 비해서 알코올 분해 요소가 적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소비량이 1위. 무슨 말이겠어? 1차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 민족성. 반드시 3차는 가야 돼. 1차로 끝내고 집에 가면 뭔가 아쉬워. 그래서 혼자 라면이라도 끓여놓고 또 먹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이게 우리 민족성이야. 뭔 말이겠어?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생각하던 거가 한이 아닐까? 너무 한이 많아서 계속 술을 한 3차까지 마셔야 한풀이를 해야 되는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어요? 자, 뭐 그런 얘기고. 쓸데없는 얘기였고. 어쨌거나 요거 하나 문제 해결했고요. 이제 단백질. 자,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성과 분해, 아미노산을 결합하고 분해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정보로 이루어진다. 됐어. 반복한다. 단백질의 합성은 자 뭐였어? 이 글은 어쨌거나 주고 나서 하나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뻔한 거고 합성은 데칼코마니 먼저 합성부터 시작하나?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긴 사슬을 만드는 과정인데 뚜둔. 자, 합성이란 건 뭐라고? 아미노산의 연결이야. 아미노산의 연결에 필요한 거다. 아미노산의 연결이 바로 합성이다. 사슬을 만드는 과정인데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이 체내 단백질의 합성에 이용된다. 20여 가지 있구나. 알았어. 많대. 단백질 합성의 아미노산을 DNA 염기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연결한다. 각종 아미노산을 연결하는데 그 연결의 정보는 어디에 있다? DNA에 설계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DNA에 얘네들이 합성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DNA 어떤 식으로 있냐? 염기서열. 에 이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뭐 이런 거 들어봤지? 그치? 티민. 아데닌, 구아닌, 티민. ADT. 하나가 뭐지? S. C인가? S인가? C. 뭐야 알지? 걔네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 뭐 이거. 언젠가 또 만나게 될 거야. 됐지? 어쨌거나 그것에 의해서 얘가 연결이 된다. 끝. 자, 그 다음에 자, 긴 사슬을 만드는 과정인데 염기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라서 되고 단백질 분해는 따단 데칼코마니. 자, 분해는 뭐다? 분해는 뭐 대고 말고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분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아미노산 간의 결합을 끊어 개별의 아미노산을 분리하는 과정이다. 그렇지. 당연한 얘기인데 체내 단백질의 분해를 통해서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오케이. 낡은 것이 축적을 막고 손상된 단백질을 어떻게 한다? 막고, 축적되는 걸 막고, 쌓여있는 걸 막아버리고,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부족한 에너지 및 포도당을 보충할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포도당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렇죠? 에너지 및 포도당 만들어낼 수 있다. 자, 끝났어요. 분해해서 하는 건 쓸모없는 애들 다 제거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 하는 과정에서 포도당, 에너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지질에서도 했었던 것처럼 에너지를 얻거나, 그치? 보호 장으로 쓰거나, 세포에 투과, 배출하거나 흡수하는 용도로 막을 형성하거나, 지질이 그렇게 지방이 쓰이는 것처럼 단백질도 마찬가지다. 합성하여 효소가 되어서 뭔가 도구로 사용하거나, 그것이 낡았으면 축적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분해해서 영양분을 사용하거나, 뭐 이런 얘기예요. 대부르주. 자, 그러면 데칼코마니 끝났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단락 하나 끝났고, 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단락. 자, 단백질 분해 과정. 따단. 자, 뭐 받았어? 요거 싹 받아가지고 분해의 과정 한번 알아볼까요? 이렇게 됐죠. 분해의 과정. 과정의 전개 방식 언제나 중요하다 그랬지? A단계, B단계, C단계, D단계. 넘어가면서 결국 얘도 데칼코마니다. A단계에서 무엇을 하느냐? B단계에서 무엇을 하느냐? 오케이, 그거 따라가는 문제. 도식화되거나 그림으로 나오기도 잘하고. 자, 하나인 프로테아솜이라는 효소 복합체에 의한 단백질 분해는, 아하, 분해를 하는데 당연히 여기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효소가 필요한데, 분해 효소, 이 녀석 분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필요한데, 그 녀석이 어떤 애냐면 프로테아솜. 길면 그냥 뭐야? 우리 프로가 있어야지 얘를 분해해요. 분해 요소가 있어야 돼요. 복합체에 의한 단백질 분해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진다. 프로테아솜은 유비퀴틴이라는 물질이 일정량 이상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그래서 뚜둔. 자, 얘는 뭐 하는 애다? 이 녀석은 효소는 테아솜. 유비퀴틴이라는 녀석이 일정량 이상 결합되어 있는, 유비퀴틴이 일정량 이상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분해하는데 어떤 걸 분해하냐면 바로 단백질을 당연히 분해하겠지. 근데 이 단백질은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유비가 있어야 돼. 유비퀴틴이 들어있는 녀석을 아미노산으로 분리한다. 됐죠?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끝. 자, 그래서 얘를 아미노산으로 분리하는 거. 당연한 얘기. 자, 아미노산 분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좀 피곤한 건 이런 거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는 이런 이름들이 등장한다는 게 낯설고 좀 불편하기는 하죠. 이래서 근데 어쨌거나 단계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단백질 분해 통해서 생성된 아미노산은 약 75%는 다른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용되고, 자, 분해 결과에 아미노산들이 딱 만들어지면 이 중에 어떻게 한다? 75%. 이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많은 부분을 다른 단백질 합성에 이용한다. 아, 결국 뭐야? 내가 효소로 사용했던 합성되어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그치? 여기 뭐라 그랬어? 손상된 단백질을 축적하게 놔두지 않고 분해해서 써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단백질들을 분해해서 75%는 다른 합성에 쓴다는 얘기는 재활용한다는 얘기네. 재활용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블록 쌓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블록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휙 쏟아놓고 난 자동차를 만들 거야. 뚝딱뚝딱뚝딱 만들잖아. 그게 아미노산들의 결합에 의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진 거지. 근데 애가 이거 가지고 놀다가 자동차 싫어. 이제 비행기 만들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아미노산 분해해야지. 툭툭툭툭 뜯지.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만들고. 무슨 말 알겠어? 아빠, 바퀴 있어야 돼. 새로 사줘. 그럼 뭐 새로 사주면 바퀴는 거기서 띄워서 붙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일부는 재활용한다라는 게 75%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5%는 아미노산을 분해되는데,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는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 나머지 25%는 아미노산이 분해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돼요. 자, 25%의 아미노산은 뭐로? 아미노기로 분리가 됩니다. 일부 아미노기가 나타나고, 이 아미노기는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 변신 암모니아
암모니아로 변신하고 그 암모니아로 변신한 녀석은 요소, 오줌이 돼가지고 찔찔 나간다. 이런 얘기네요. 체외로 배출된다. 그리고 아미노가 떨어져 나가 남은 부분은 자 여기에 아미노산 25%의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일부분은 아미노기로 떨어져 나갔다고 치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무엇으로 이용되느냐? 에너지나 포도당이 부족할 때 이들이 생성하는데 이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산으로 합성되거나 체외로 배출된다. 아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에너지나 요거 포도당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지방산 지방산 우리 했었는데 포화지방산 불포지방산 그 다음에 체외로 배출 이런 걸로 쓰인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헷갈리기 쉽겠네요. 어쨌거나 프로테아솜이라는 효소를 가지고 단백질 분해시킨다. 그 단백질은 유비퀴틴이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주로 분해되면서 대부분 75%의 아미노산은 분해된 상태로 다른 녀석을 만드는 데 쓰이고 나머지 25% 중에 이거 75%로 치고 나머지 25% 중에 일부는 아미노기로 분리되어서 암모니아 오줌으로 찍 나가버리고 나머지 아미노산들은 이거 에너지로 쓰이거나 포도당, 지방산, 배출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즉 퍼센트와 상관없이 일부는 다른 합성에 쓰이고 일부는 에너지나 포도당이나 지방산이나 다양하게 쓰이다가 안 되면 배출해버리고 일부는 아미노기로 바꿔서 오줌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지. 여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걸 너무 복잡하게 얘기했네. 이해됐지?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그래서 얘는 어쨌거나 이 세 가지 이거 아니죠. 이건 다른 거 합성되고 이 세 가지 형태로 1, 2, 3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는 것을 잘 갈피를 잡아야 되는 그런 녀석이었어요.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었던 부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뭐하냐?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분해됨에도 불구하고 체내 단백질의 총량이 유지되거나 증가될 수 있는 것은 세포 내에 단백질 합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네. 지금 단백질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족하거나 증가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러지? 자, 단백질은 유지되거나 혹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손실이 분명히 있잖아. 이렇게 25%는 손실이란 말이야. 이렇게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 심지어 증가되는 이유는 뭐죠? 하고 질문을 딱 던진 거지. 이해됐지? 자, 왜냐하면 단백질 합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합성을 계속하니까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세포 내에서 합성되거나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로부터 얻거나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그랬어요. 아하, 왜? 답은 그냥 딱 나왔어. 뭐야? 계속 합성하니까. 합성을 계속하니까. 근데 여기서 합성할 땐 당연히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그 아미노산을 얻는 방법도 세 가지로 정리했어. 첫 번째, 세포 내. 두 번째, 섭취. 세 번째, 분해. 자, 세포 내에서 내에서 얻는 거. 두 번째, 뭐야? 섭취. 세 번째,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단백질 요소 중에 분해해서 여기 75% 요거 분해. 이 세 가지야. 자, 요걸 적절히 이렇게 샤가당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 됐지? 자, 세포 내에서. 야, 우리 저거 했지? 시냅스 연결 과정에 보면, 오케이? 화학적 신호, 글루탐산이 뿜뿜, 흥분이 되고 난 다음에 칼슘 뭐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열리고 막 그랬잖아. 그러는 과정에서 뭔 일이 벌어졌었냐면 거기에 단백질 합성, 이미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을 합성해서 오케이? 통로를 열어주다 그 단백질이 다 떨어지면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었어. 오케이? 그게 바로 이거지.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을 가지고 합성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으로 섭취한다. 오케이? 그리고 섭취하건 뭐했건 써먹은 단백질들의 일부 아미노산들은 분해해서 다시 쓴다. 재활용한다. 이해됐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 얘도 셋으로 나뉘고 얘도 셋으로 나뉘고 요 포인트 잘 정리하는 게 중요했겠네. 자,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서 필요량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아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필수 아미노산.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필수 아미노산. 일단 선택지에 나와 있는 걸 봐서도 알 수 있고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하죠. 일단 얘가 정의되기로는 뭐야? 바로 체내에서 합성될 수는 없고 반드시 얘 중요한 포인트 뭐야? 반드시 흡수, 음식으로 흡수해야 되는 거.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반드시 얘죠. 체외에서 흡수해야 되는 거. 체외로부터 흡수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필수 아미노산이다. 자, 어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은 정해져 있다. 두둔. 자, 그 다음 정보. 필수 아미노산의 첫 번째 정보는 반드시 외부에서 얻는다는 정의였고, 두 번째 정보는 뭐냐면 얘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 자, 비율. 비율이 정해져 있음. 자, 이 아미노산의 비율이 정해져 있음. 자, 무슨 비율이냐면 합성할 때 얘가 몇 % 들어가야 되느냐? 각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서 생성되는 필수 아미노산 도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뭐야? 요거 75%가 다시 쓰이기도 하지만 만만 부족한 양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전체 체내 단백질 합성량이 줄어들게 된다. 됐어? 이건 뭐야? 비율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부족하면 뭘 못한다는 거야? 합성이 안 돼요. 그렇다면 필요한 도구를 못 만듦. 생체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동작을, 필요한 작용을 못 할 수 있음. 자, 그런 얘기지. 자, 그 다음. 자, 다음.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필수 아미노산을 반드시 음식물 통해서 섭취해야 된다. 다만 또 반드시, 그래서 음식물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 흡수해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다만 중요한 거. 주의, 다만, 단. 주의사항 문제로 나오겠지? 단.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으나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음식물로 보충해야 하는 아미노산도 필수 아미노산에 들어간다. 어린이, 성장기 어린이, 어린이한테는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존재한다 이거죠. 필수 아미노산이 체내에서 내부의 합성이 가능해. 근데 너무 아기가 어려서 많이 못 만들어내가지고 오케이? 먹어줘야 돼. 그것도 얘는 뭐라고 했어? 반드시 흡수해야 하고 음식물로 섭취할 수 있는 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근데 반드시 흡수해야 하는, 즉 체내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안 되는 거잖아. 스스로 안 되는 거.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인 녀석이 있었으니 그 녀석은 애기들. 절대량이 부족해서. 꼬맹이니까 이거. 됐지? 주의사항. 됐죠? 주의사항. 얘는 당연히 문제 선택지로 나오겠죠. 자, 식품마다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의 양은 다르며 필수 아미노산 균형을 이룰수록 공급된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 중에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는 양의 비율, 즉 필수 아미노산 이용의 효율이 높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일단은 몇 개를 좀 풀어버려야 되겠는데, 자, 첫 번째 문제.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서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 축적만다. 오케이, 축적만다. 됐지? 유비퀴틴이 결합된 단백질 여기 있었지? 유비 단백질.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것은 프로테아솜이다 그랬어요. 오케이, 프로테아솜. 희한한 이름 이거 두 개밖에 없었어. 프로하고 유비하고. 됐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당연하고. 분리되어 요소로 합성되는 것은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를 제외한 부분이다. 아미노기를 제외한 부분. 아미노산이 분리되어 요소로 합성. 요소는 뭐야? 얘가 요소인데? 땡. 끝났지? 써먹었어. 됐어. 세포 내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결합 순서는 DNA 염기서열. 포인트. 이거 우리 상식. 이거 맞죠? 성장기 어린이. 이거 나온다 그랬지?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맞지? 됐지? 이건 반드시 선택지도 나오죠. 다만 주의사항이니까. 끝났지요. 자,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필수 아미노산을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도 제한 아미노산이 될 수 있겠군 그랬어요. 자,
제한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안 했는데, 이건 비율이라서 아직 안 했는데, 이걸 해야지 풀 수 있겠는데. 자, 됐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써먹었죠? 지금 내가 멈추고 야 많은 내용이 많은데 해결해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했었던 것은 뭔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비율이 나오고 우리가 슬쩍 봤을 때 뭔가 계산하는 숫자가 있는 걸 봤단 말이야, 보기에서. 뭔 말이겠지? 걔는 3점짜리로 일부분의 지문에서 좀 더 세부적인 정보로 들어가서 계산 공식이 나오거나 할 얘기거든. 무슨 말이겠어? 그럼 잡다부리한 특징들에 대해서 다 만마라만만만 도도로도도도 나나나나나와 해결된 포인트들이 들어있는 문제들은 이미 다른 거에서 끝내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3점짜리 문제로 고난도 문제로 낼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야 정보가 3개 그 다음에 3개 지금 333 트리오가 쫙 있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몇 문제 만들거든. 무슨 말이겠어? 그거 먼저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해결해 버리고 문제수가 적어서 그랬지, 문제수가 많았다면 몇 문제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아미노산과 관련된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식품마다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은 양은 다르다 그랬어요. 균형을 이룰수록 공급된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 중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는 양의 비율, 즉 필수 아미노산 이용의 효율이 높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포인트만 잡으면 돼. 자, 식품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식품에 있어서 식품 잡고 식품에 있어서 뭐가 되면 여기 분명 화살표가 있어. 뭐? 균형을 이룰수록. 자, 수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뭐뭐 하면 할수록이니까 정도가 커지면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비례 반비례 관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뭐 말겠어? 그럼 우린 바로 뭐야? 본능적으로 화살표 우뚝 세워놓는 거지. 균형이 이루어질수록 무엇에? 필수 아미노산에. 오케이, 필수 아미노산. 우리는 지금 뭐로 넘어온 거냐면 필수 아미노산 지문으로 넘어온 거야. 알겠어? 단백질 합성과 분해가 끝났고 그 합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고 식품을 통해서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 무슨 말이겠어? 이해돼수. 그래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건 필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됐지? 수록. 그 다음에 끝이 뭐야? 효율이 높다. 따단. 끝이야, 이게. 복잡한 생각 없어. 이거만 딱 정리하면 끝. 균형 잡혀 있어야 효율이 높다. 자, 일반적으로 육류, 계란 등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하며 다시 균형 잡았지? 균형 잡혀 효율이 높은데 어떤 거? 동물 단백질이 그게 돼 있다는 거지. 효율이 높은 반면 쌀이나 콩류 등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은 제한 아미노산을 가지며 필수 아미노산 이의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자, 요것이 그대로 어떻게 됐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이 효율이 높으며 식물성 단백질에는 콩 같은데 이것이 낮은. 그래 놓고 여기 새로운 말을 던져놓지. 제한 아미노산을 가지며 필수 아미노산의 효율이 상대적. 얘가 낮다 그랬는데 왜 그런고 하니 제한 아미노산 선택지 있었는데 요거 때문에 막혀서 돌아왔는데 제한 아미노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요거 이제 알아내면 그 문제도 풀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나머지는 다 써먹었고 못 써먹은 거. 여기 나왔어. 제한 아미노산. 자, 요거에 대해서 알면 끝나는 거 이제. 제한 아미노산은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마지막 단락. 요거 딱 봤죠. 제한 아미노산은 자, 필화와 제아.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 또 역시 데칼코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됐죠? 이해됐지? 자,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럼 제아.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 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공급되는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 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 아미노산. 아하. 자, 제한 아미노산 정의 끝났어. 뭐야? 필수 아미노산인데 얘는 필화야. 근데 어떤 녀석을 제한이라고 그러니까 비율이 가장 낮은 거. 됐어. 제한 아미노산은 비율이 제일 낮아요. 가령 가상의 오케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설명해줘. 자, 가령 가상의 피단백질을 1몰을 합성하는데 1몰 물질의 양. 됐지? 양을 그냥 몰이라고 한대. 그래서 화학 지문 나올 때 이런 거 잘 나와. 오케이? 그냥 친해지면 돼. 1몰 단위야 그냥.
단백질 P를 만드는데 일몰을 합성하기 위해서 필수 아미노산 A와 B가 각각 2와 1이 필요하다고 하자. 짜잔. 자, 1P를 만들기 위하여 A가 2개, B가 1개가 필요해요. 2개, 그 다음에 1개의 B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 공식이야, 공식. 따자. 근데 A와 B가 각각 2몰씩 공급되었다면 A는 필요량에 비해서 2몰이 부족하게 되면 P는 결국 1몰만 합성된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A와 B가 각각 2A와 그 다음에 2B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2A와 2B를 제공했다. 근데 A의 필요량에 비해 A는 필요량에 비해서 2몰이 부족하게 되어서 1몰만 합성해야 된다. 그럼 이런 거 몇 개 만드느냐 했더니 얘가 하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상 P 하나를 만드는데 얘 2개, 얘 1개가 필요하니까 즉 이 녀석은 P를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얘는 하나의 P를 만들 수 있는 양이죠. 오케이. 얘는 몇 개의 P? 하나면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 2개의 P를 만들 수 있죠. 이해됐지? 이해됐지? 근데 죽으나 사나 이 녀석이 하나만 2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2개가 없기 때문에 얘는 1P밖에 결론적으로 못 만들어요. 그럼 얘는 왜 1P밖에 못 만들었니? 라고 묻는다면 요놈 때문에요. 그럼 얘가 뭐야? 제한한 녀석이지. 만들 수 있는 양을 제한한 녀석이야. 그래서 얘가 바로 그 유명한 제하야. 알겠지? 제한은 뭐라고? 비율이 가장 낮은 건데 여기 공식적인 얘기로 봤을 때는 얘를 만들어내는데 비율상 얘는 2개를 만들 수 있는 녀석인데 얘 하나밖에 못 만드는 녀석이니까 이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시죠?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얘가 막았어. 됐습니까? 이해됐죠? 이게 제한 아미노산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필수 아미노산을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도 제한 아미노산이 될 수 있겠군. 아니지. 제한 아미노산의 조건이 뭐야? 정의가. 필수 아미노산 중 비율이 가장 낮아서 단백질 합성을 제한하는 녀석이었잖아요. 됐지? 다른 아미노산 아니야. 필수 아미노산이었는데 땡 끝. 뗐어요.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제 가장 여기서 나름 고난도인 문제 한번 볼게요. 가상의 단백질 Q를 1몰 합성하는데 필수 아미노산 A, B, C는 각각 2, 3, 1이 필요하다. 공식이야. 정리하는 거야. Q 1개를 만드는데 A, B, C가 필요한데 A, B, C, A와 B와 C가 필요하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2, 3, 1 2개, 3개, 1개가 필요하답니다. 자, 그럼 가나다가 음식인가요? A, B, C 공급량을 달리하여 다른 조건을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최대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런데 가는 뭐야? 가의 케이스는 4, 6, 2 4, 6, 2고 나의 케이스는 6, 3, 3 다의 케이스는 4인가? 4, 3, 3 끝났어요. 자, 그럼 똑같은 방법을 해보는 거야. 얘는 몇 개 만들 수 있어? 2P 만들 수 있지. 얘는 2P 얘는 2P 아하. 그렇다면 이게 뭐야? 결국 Q인데 Q를 만들어야지. 얘는 Q니까. 자, EQ 하여 EQ. 그렇다면 여긴 뭐가 없는 거야? 제한하는 녀석이 없네. 그렇지. 이게 바로 뭐인 거야? 균형이 높아 효율이 높은 거지. 다 써먹었어. 그렇지? 이 녀석은 균형이 잡힌 음식이기 때문에 계란이야, 계란.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먹고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오케이. 아주 좋은 음식이 돼버렸어요. 끝. 됐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자, 얘는 어떻게 됐냐면 6이면 오호 3배네 3Q. 얘는 1Q. 얘는 3Q. 그래서 얘는 몇 개 만들 수 있다? 1Q.
그리하여 제한 아미노산이 누구다? 아이고 이게 이놈의 새끼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지. 댄스.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남게 되는 거예요? 얘는 3개를 만들 수 있지만 결국 몇 개가 쓰인 거예요? 2개만 쓰였죠. 그래서 남는 게 뭐야? 남는 게 4개의 A가 남았죠. 4몰의 A가 남게 되고요. 이 녀석은 3개가 필요한데 3개가 썼으니까 3몰 다 썼고요. 얘는 하나 만들 때 1몰이 필요한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는 몇 개가 남아서 2몰이 남아돌게 됐습니다. 됐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한번 볼게요. 자, 4라 그러면 2Q. 얘는 3이라 그러면 1Q. 얘는 3이라 그러면 3Q.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고야, 이 녀석이 제한을 해버렸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는 1Q밖에 못 만들죠. 1Q밖에 못 만들고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1Q 했으니까 2개밖에 안 썼죠? 2개 남았어요. 2개 여분으로 남았고요. 얘 역시 2개 여분으로 남아서 총 얘는 뭐야? 4개의 잉여가 남았지. 3몰이 남음. 얘는 총 얼마? 6몰이 남음. 얘는 0몰이 남음. 그러니까 효율성이 제일 좋음. 얘네들은 효율성이 떨어짐.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이해됐지? 응. 자, 이거 산수로 치면 엄청 단순한 산수야. 그지 않겠어? 그지 않겠어?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끝. 자, 그럼 우리는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이라는 3가지 영양소를 어떻게 분해하고 어떻게 몸에서 쓰이는지, 소화하는지, 소화해서 무엇에 사용하는지 다 정리했어요. 그럼 기본적인 3요소에 대해서 정리했으니까 EBS에서 했나? 그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영양소와 관련된 되게 많은 내용들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에 살짝 숨어 있었던 게 뭐였냐면 효소라는 게 신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 무슨 말에서 단백질을 합성해서 어떻게 한다. 이게 신경 전달 물질에서도 관련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DNA 유전 정보라는 얘기 나오면서 염색체, 염색사, DNA 유전자 이런 것들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또 살짝 숨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지문들은 하여간 잘 읽어두고 정리해두면 다른 거하고 다 연결돼. 내 말 알아보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반복해서 얘네들 항상 읽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 공부 안 될 때 뭐 하는 거라고? 이미 공부했었던 지문을 읽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에요. 집중이 안 될 때 벌떡 일어나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